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제 다음 단원인 세종어제 훈민정음 요약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세종어제 훈민정음을 중세국어의 문법으로 배웠죠. 우선은 우리 수행평가 첫 번째 1번 문제와 같이 세종어제 훈민정음을 현대어로 풀이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란말싸미 중기계 나라라고 했던 거 현대어 풀이만 한 부분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는 달라서 한자와는 서로 통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글자가 없었으니까 말이 소리 내어서 하는 말이 한자라는 글자와는 달랐기 때문에 말이 통하지 않았던 거죠.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지식이 별로 없는 백성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능히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를 가엾게 여겨서 불쌍하게 여겨서 새로 28글자를 만드니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익혀서 날마다 쓰는데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세종어제 훈민정음 안에서 중세국어 그 당시에 문법적 특징을 우리 의문과 표기 그리고 어휘, 문법으로 이렇게 나눠서 공부했었죠. 각각의 내용들 알아두는 거 당연히 중요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의문입니다. 의문이라고 하는 것이 뭐였냐면은, 의문이라고 하는 것은 뜻을 구별해주는 최소 단위를 말했죠. 그리고 표기는 표시를 해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현대국어에서는 쓰지 않는 의문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이렇게 우리 비읍 밑에 동그라미 있는 요것을 우리는 순경음 비읍이라고 했고요. 이 순경음 비읍은 입술 가벼운 소리라고 했으며 우리가 이걸 기억하기 위해서 비읍 밑에 공기방울이 올라가는 것 같이 보이니까 그래서 가벼운 소리겠구나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고 예를 들어 수비 이게 쉽게였다고 했습니다. 자, 세모는 반치음이라고 했어요. 반치음. 우리가 치음이라고 하는 게 치음이 시옷이라는 이소리라고 했는데 치아 소리라고 했는데 요게 가벼운 소리. 요렇게 반치음이라고 하는 거는 요런 소리가 나고 Z라는 발음이 났습니다. 자, 가벼운 소리가 아니고 Z라는 소리가 나는 것이 반치음의 소리였습니다. 또 우리 모음에서는 뭐가 있었죠? 점으로 되어 있는 아래아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 음운이 사라진 순서는 가볍게 읽어주시고요. 자, 그 밑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우리 음운 중에서 대표적인 것들 한번 볼게요. 서로 다른 자음을 가로로 나란히 붙여 쓰는 것으로서 이렇게 다른 자음이 포인트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 우리 뭐라 했죠? 하병, 병서라고 해서 우리 요것을 어떻게 공부했었냐면은 다른 것들을 합친다라고 공부했었죠. 그럼 우리 같은 것들은 어떻게 생각한댔어요? 각자 병서라고 했죠. 그래서 같은 것들을 겹쳐서 쓰는 거라서 각자 병서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모양이 두 개가 다른 거를 확인해 줄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이 의문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중세국어 시기에는 이전 시기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그랬던 된소리가 발달을 했어요. 된소리는 된장 푸는 소리, 걸쭉한, 찐득한, 쫀득한, 이런 것 같은 소리가 나는 걸 된소리라고 했죠. 긴장된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중세국어 시기에는 합용병서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거는 시옷계로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잘 보면 시옷으로 시작하는 합용병서일 때 이렇게 된소리가 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합용병서 다른 자음을 가로로 나란히 붙여 쓰는 것들은 현대에서는 종성에만 사용하죠. 예를 들어 자나 할 때 여기에만 이렇게 합용병서가 쓰이잖아요. 각자 병서는 현대에서 초성과 종성에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깎다 하면 요거 다 각자 병서이죠. 자, 이렇게 합용병서와 각자 병서를 꼭 구분을 해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 단어의 첫머리에 여러 개의 자음이 오는 것을 우리는
어두자음군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어두자음군 중에서 실제로 발음이 되었던 것들이 있었죠. 그런 걸 우리는 비읍계 합용병서 혹은 비읍계 어두자음군 같은 것들은 실제로 발음이 되었다. 현대국어에서는 나타나지 않죠. 자, 그리고 우리 다음 걸로 가면은 양성모음은 양성모음끼리, 음성모음은 음성모음끼리 결합하는 규칙인 모음 조화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양성모음으로 뭐 하나만 기억해 주라고 했죠? 와만 기억해 주면 이 와 안에 오하고 아가 있으니까 오, 요, 아, 야 해주면 되니까 이렇게는 기억하기가 쉽다고 했었죠. 와가 두 개가 있네요. 자, 그리고 여기 아래아도 들어간다고 했어요. 왜요? 아래아는 오와 아의 중간음이기 때문에 오, 아 둘 다 들어가니까 양성모음이겠죠. 그 외에 나머지가 다 음성모음입니다. 그래서 음성모음과 양성모음을 어떻게 구분해 주느냐. 여기 잘 보면 으, 으, 으는 둘 다 음성모음이니까 음성모음 좋아. 여기 여덟 짱 랄에서는 아래아 아래아를 사용해 줬으니까 양성모음 조화를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후대로 가면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후대로 가면서 이렇게 모음 조화를 제대로 써주지가 않죠.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의문의 마지막 파트네요. 음절에서 나타나는 소리의 높낮이, 뜻을 구분해주는 변별적 기능인 성조가 있겠습니다. 성조. 그리고 우리 표기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서부터는 표기가 되는데, 자, 표기 쪽으로 가자면 띄어쓰기는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어떤 것이었죠? 바로 끊어적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끊어적기를 하지 않고 이어적기를 했으며, 우리 끊어적기를 뭐라고 했었냐면은 표의주의적 표기라고 했고, 그쵸? 그리고 이어적기를 표음주의적 표기라고 했던 것도 기억을 해두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음절의 끝에 받침을 적을 때 기니, 리리, 미비, 시이 이렇게 받침을 적을 수 있는 거를 발종성법이라고 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현대국어에서는 7종성법입니다. 뭐가 빠졌죠? 시옷이 빠졌어요. 왜 그럴까요? 시옷하고 디귿하고 구분이 안 돼서 소리의 구분이 안 돼서 디귿으로만 발음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돛다라는 단어도 이렇게 디귿으로 받침을 해주는데 솟다라는 단어도 디귿으로 받침을 해주잖아요. 그쵸? 이렇게 발음을 할 때요. 그러니까 7종성법이 되는데 중세국어 때는 이 디귿과 시읒이 구별되어서 소리가 났기 때문에 8종성법을 사용했다라는 점도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8종성법이면 받침에는 요 글자만 있어야 돼요. 이 외에 다른 자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 어휘로 가겠습니다. 어휘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어휘가 소멸한 게 있어요. 한자 차용어로 대체되었죠. 우리가 여기 나온 것처럼 가람은 강으로, 오는 백으로, 외는 산으로 이렇게 얘네가 바로 한자 차용어가 됩니다. 그리고 의미 이동, 의미 축소 우리 너무 공부 많이 했으니까 이거는 빠르게 진행할게요. 어리는 원래는 어리석은이라는 뜻이었는데 얘가 나이가 적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어여삐는 가엾게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예쁘게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죠. 의미 축소는 뭐였습니까? 지금 여기 보면은 어리석은과 나이가 적은은 의미가 아예 체인지 바뀌어 버렸죠. 그러니까 의미 이동이라 하겠는데, 자, 의미 축소는 뭐죠? 의미가 이만했는데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얼굴이라는 게 머리부터 발끝까지라는 형체의 뜻이었대요. 근데 현대국어는 어떻게 의미가 바뀌었어요? 눈, 코, 입이 있는 머리의 앞면으로 바뀌었습니다. 즉, 머리부터 발끝까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얼굴이 이제는 요 부분만 가지고 있으니까 전체에서 줄어드는 의미의 축소가 일어난 거죠. 자, 그 다음 문법으로 가겠습니다. 주격조사는
이만 사용되었어요. 현대국어랑 비교를 해보면 현대국어는 이가를 사용하는데 중세국어 주격조사는 이만 사용됐고 사용에 따라서 이로 실현되기도 하고 아예 나타나지 않기도 했다는 점. 관용격 조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의 외에도 모음조화에 따라서 어이도 사용되었고 시옷까지 사용되었다는 점도 꼭 봐두셔야겠습니다. 자, 세종호재 훈민정음에 대한 지문 설명은 간단합니다. 설명문이었고요. 예시를 많이 들었고 분석을 많이 했죠. 주제는 중세국어 특징과 국어의 변화였고요. 그래서 특징이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중세국어의 특징을 설명했고요. 그리고 당연히 중세국어 특징과 현대국어 특징을 비교해야 변화를 이해할 수 있게 되겠지요. 자,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중세국어가 상당히 간단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음운 파트, 그리고 표기 파트, 어휘 파트, 문법 파트를 각각 알아둬야 되고 이것들을 문제에 적용하거나 아니면 글 안에서 적용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꼭 활동 부분을 기억해 두시고 수행평가랑 같이 공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특히 활동에서는 우리 용비어천가 있었죠. 용비어천가까지 같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중세국어도 화이팅입니다.